한국과 사우디전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고 침대 축구를 보여준 것도 황당했지만 종료 직전 헤딩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한국의 끈기와 투지에 놀란 것입니다. 경기 소식을 전한 해외 매체들도 끝까지 덤벼드는 한국의 경기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경기 결과에 토트넘 팬들과 일본과 호주 축구 팬들이 환호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한국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손흥민의 복귀가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강에서 만나게 될 호주는 한국의 투지가 너무 뜨겁다라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승리가 너무 반갑다, 정말 고맙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결승전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의 경기력이 일본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바레인과 16강전을 앞둔 일본의 중동 공포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바레인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라크와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이라크에게 일격에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16강 상대로 한국 대신 바레인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도 솔직히 더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축구인들도 일본은 가급적 중동팀과는 붙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 이라크전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심적인 부담감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조 2위가 되면서 바레인을 꺾고 나면 이후에 이란과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에 일격을 당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중동 공포증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는 중동의 기세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사우디전에서 보여준 패기와 끈기는 큰 교훈과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승리를 분석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풋볼존은 한국이 지옥에서 부활했다. 교체 투입된 공격수 조규성이 경기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키사카는 기적의 코리아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사우디를 꺾었다, 8회 연속 8강에 진출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커매거진은 한국이 죽을 때까지 싸웠다,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했다며 한국의 투혼을 칭찬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 최고의 승리를 얻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커매거진은 한국이 죽을 때까지 싸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사우디의 압박에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하며 힘의 차이를 보여줬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레인전을 앞둔 일본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줄줄이 중동팀을 만나야 하는 일본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들은 사우디의 침대 축구를 지적했는데 바레인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바레인이 전반전에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기습 공격에 치중할 것이고 만약에 선제 득점을 넣으면 바로 경기를 지연하는 침대 축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상한 이 침대 축구가 오늘 한국과 사우디전에서 그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매체들은 사우디는 공이 아웃되고 경기가 중단될 때마다 시간 끌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인저리 타임이 많아 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길어진 추가 시간에 실점한 것이 아이러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을 향해서 침대 축구를 해봤자 인저리 타임만 길어진다, 그리고 사우디를 봐라, 침대 축구하다가 도리어 실점하지 않느냐라는 경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어 매체들은 한국은 경기 초반 사우디의 압박에 고전했지만 후반 인저리 타임까지 끈질기게 버텨내며 승리를 챙겼다, 전체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준 경기였다고 한국의 경기력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바레인전을 앞둔 일본 대표팀에게도 한국과 같은 끈질긴 경기력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런 분위기로 잘 싸웠다, 이겨줘서 다행이고 고맙다라며 결승에서 만나자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는 한국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표현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끝까지 몰아쳐서 결국 승리를 거둔 한국에 소름이 돋는다, 한국의 실력을 인정한다, 절벽에서 승리를 따낸 팀은 상당히 무섭다, 역시 한국은 승부에 강하다, 한국 선수들은 너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끈기와 PK의 강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훌륭한 경기였다, 역시 한국팀은 강하다, 한국이 호주전을 제치고 단번에 결승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도 한국의 승리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손흥민의 한국이 8강으로 올라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SNS를 통해 소니가 8강에 올랐다는 글과 함께 환호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 날짜가 미루어졌다라는 한숨 분위기입니다. 소니,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제 그만 데이트를 멈추고 지금 즉시 토트넘으로 돌아와라. 현지 언론에서도 토트넘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맨시티와의 FA컵 32강에서 패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한국의 승리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호주의 8강 상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으며 놀라운 투지로 끝내 승리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주 축구 매체들은 한국의 투지는 놀랍다. 선제골을 먹은 후에도 끊임없이 사우디의 골문을 두드렸다. 끝내 후반 54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호주가 조심해야 한다라며 경고한 부분은 미친듯이 덤벼드는 투지와 질주 본능입니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미 한국의 손흥민과 황희찬 등 측면 자원들이 발이 빠르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신장과 체격으로 파워 축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이 역시 김민재 등이 막강 피지컬 수비진이라고 경고합니다. 조규성과 오연규 등의 공격진들도 몸싸움에 능하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한국이 보복을 벼르고 있다라며 정신적인 기세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당시 결승전에서 호주를 만나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패배, 준우승에 그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호주를 이끌었던 사령탑이 현재 한국 주장 손흥민의 소속팀 감독인 포스텍이라는 인연도 소개하면서 손흥민의 복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한국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자신합니다. 호주는 한국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사우디와 연장전 혈투에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와의 16강에서 가볍게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정규 시간 안에 결실을 맺었고 일부 주전들은 일찍 교체를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쉬었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에서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전급 선수들은 사우디전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급기야 황희찬까지 투입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 2일의 휴식과 준비 시간을 가진 뒤 다시 호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사우디전을 지켜보면서 미리 한국 팀 전략과 선수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은 우리가 한국보다 이틀 더 쉰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라며 체력 및 컨디션 관리 부분에서 자신들이 훨씬 우위를 점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28전 8승 11무 9패로 백중세입니다. 이제 한국은 2015년 복수는 물론이고 완벽한 승리로 기분 좋게 준결승에 올라가면 됩니다. 일본도 바레인을 꺾고 이라크와 카타르까지 상대해서 결승전에 올라오면 가볍게 상대해주면 됩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